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죠.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시대를 보니까 자, 제일 먼저 키워드가 나오죠. 고인돌. 자, 이 고인돌이 나오는 순간 여기서는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하면은 먼저 뭐 계급과 사유재산이 발생했다.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 고인돌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선종은 통일신라 말기에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 발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연맹 왕국 단계의 고구려에서 있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천년 수도 경주를 만나다. 자, 이거는 사실 뭐 한국사 공부를 안 했더라도 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신라. 뭐 통일 신라로 봐도 되고 신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토암산, 월성, 남산 다 이제 경주에 있는 이제 지명들이죠. 자, 불국사 뭐 이렇게 다 신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지에서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신분 제도로 골품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골품제는 신라만의 독특한 이제 신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5경 15부 62주는 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뭐 개태사에다가 석조열에 삼존 입상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족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혹시 알겠습니까? 왕시성을 하사했다. 알겠어요? 그걸로도 몰랐다고 해도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면 알아야죠. 자, 이 왕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태조 왕건이에요. 자, 이 왕건은 후삼국 통일,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서경을 중시했다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훈요 10조를 남겼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이제 태학은 고구려 시대에 소수림왕이 설립했고, 그 다음에 대동법 시행은 매우 중요해요. 이제 조선 시대에 그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시행한 세금 제도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름 대조영. 자, 이 이름만 보면 알아야 돼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동모산 일대에서 발해를 건국한 왕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나라는 그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동모산 부근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선지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자, 우리 발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해동성국 말고 그 대학교급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5경 15부 62주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삼별초는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았다. 강화도를 나와서 남하하여 진도에 들어가 저항하였고 이제 또 제주도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삼별초의 경우에는 그 최씨 무신 정권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무신 정변 이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화도 회군은 이제 고려시대 말기죠. 이성계가 이제 병력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 최영 장군이나 왕을 패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기틀이 됐던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나가 되겠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를 침공하여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자,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된 사건입니다. 이거 고구려의 입장에서 장수왕 때죠. 백제 시대에는 계로왕이 이제 죽었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웅진으로 천도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 김유신이 말하기를
저는 왕의 현명함에 따르고 의지하여 작은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삼국이 한 집안을 이루고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구려의 장수왕 시대와 삼국이 통일된 일, 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5번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입니다. 이거는 신라 시대의 왕, 그 버풍왕 때의 일이에요. 요 이제 버풍왕 거쳐서 진흥왕으로 이제 진흥왕으로 왕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신라가 본격적으로 전성기에 접어들고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화는 조선시대 초기,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나왔고, 홍경래에 나는 조선 후기죠. 전민 변정도감은 매우 중요한데 공민왕 시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자, 7번 가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과거제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처음 실시하였다가 가예요. 따라서 이거는 고려의 왕, 광종 되겠습니다. 자, 광종이 시행했던 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비안건법입니다. 즉 3번이 답이에요. 자, 북학로는 조선 후기죠. 성리학이 도입된 거는 고려시대 말기, 그리고 팔만대장경도 고려시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건 저 조선의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사례를 찾아본다. 이자겸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 자, 이런 거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자,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시대에 그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문벌 지배 체제에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문벌 귀족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 정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전부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9번 가겠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세 개의 키워드 지도를 제대로 보지 않더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거란의 고려 침입과 관련이 있죠. 서희의 외교협상은 1차 침입, 그 다음에 양규 장군이 활약한 게 2차 침입이고,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3차 침입이에요. 이 거란과의 전쟁을 이제 통해서 고려는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개경 부근에다가 나성을 축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리장성을 세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어요. 연개소문 집권 시기에도 천리장성이 세워졌었는데, 그건 이제 이쪽이 아니라 저기 만주 쪽에 있고,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요 강동 6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무의 도보 통지가 북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다. 북한이 신청한 요 무의 도보 통지. 자, 왕의 명령을 받아서 만든 책인데 24종의 무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재위기간 중에 건설한 수원 화성에서 장영영의 군사들이 이 책을 교본으로 삼아 훈련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원 화성 장영영 나오면 이 왕이 조선시대의 정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조의 업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수원 화성을 건립했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 요것도 이제 설치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규장각을 설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초계 문신제, 과거에 합격한 문신들을 이제 다시 초청해가지고 이제 재교육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했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탕평 정치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신분제 폐지는 그 가보기역대로 가야 되고, 경국대전은 조선의 성종이 반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가집회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 29일 인민들이 종로에 모여 가하라 일컬으며
저희 의정부 관리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함께 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인민들은 헌의 6조를 결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것들은 모두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들이어서 폐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헌의 6조 보면 나와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 집회보다 문제는 뭐냐면 가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에요. 자, 의정부 관리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함께 갔다. 그리고 헌의 6조를 결의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보면 사실 이 집회가 관민공동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이제 그 고종의 아관파천 시기 이후부터 활동했던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민공동회를 열기도 했죠. 그게 이제 좀 효과가 좋아서 관민공동회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립협회가 한 일이 뭐냐라는 게 이제 선지에 있는데 사실 이 선지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독립협회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선지에 없어요. 자, 사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헌 군주제 쪽으로 이제 나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한 고종이 자기 왕권을 이제 뺏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이걸 몰랐던 학생들은 다른 선지를 보고 전부 아니다로 풀어도 됩니다. 북번론을 제기한 거는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관련이 없죠.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건 이제 한명에 같은 이제 그런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책량 유포를 반대한 거는 이제 그 영남 만인소 사건, 그 영남 지역의 유생들 조선 책량 유포를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거는 무려 고려 시대 무신 정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2번 갈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근정전 얘기 나와 있는데, 자, 학문 연구를 위하여 집현전을 설치하였던 가가 훈민정음을 반포한 곳이다. 이거 모르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니죠. 이분은 누구냐? 바로 세종 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자, 봅시다. 이분의 업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과학기술, 뭐 장영실 등용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시킨 거, 뭐 칠정산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집현전 설치했다, 훈면정음을 반포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국방면에서는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는 업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이 사군 육진 지역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영토 경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13번. 밑줄 친 그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옥석은 올해 나이 18세인 사내인데 신분 탓에 사람들은 성은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른다. 관청 소유로 여기저기 떠들며 살았고 어미는 내 아내의 소유로 담양에서 살았는데 옥석이 태어나자 법에 따라 내 아내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게 관청의 소유,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미도 내 아내의 소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이제 소유가 되었다, 종속되었다라는 거는 결코 높은 신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확하게 보면 관청의 소유면 이제 공노비,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내의 소유였다라는 건 사노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옥석이라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니까 또 법에 따라서 아내의 소유가 되었다. 뭐 온갖 시중을 드니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노비 관련된 요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설이나 향리 기술과는 중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2번이에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는 이제 상민, 조세, 공납, 역의 의무도 상민.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을 면제받고 고위 관직을 독점한 거는 양반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00년대, 즉 16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의 신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토지가 적은 곳은 이득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벼 10두를 뿌리는 땅에 미나리 2두를 심으면 벼 10두락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략. 미나리와 채소를 싣고 도시 안으로 팔러가는 인근 지역 농민들이 도로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좀 잘 읽어 두셔야겠네요. 왜냐면 이거 미나리와 채소를 싣고 팔러 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품 작물이에요. 상품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이제 팔러 가는 겁니다. 상품이니까. 이제 요 얘기고,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허생. 국어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아실 텐데,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허생전이라는 소설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자, 과실들을 2배의 값을 사서 저장했다가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2배의 값을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치렀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런 행태를 가리켜서 매점 매석. 그러니까 이제 이 박지원 그 소설 쓰신 이 박지원님은 이제 이 허생전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집어넣었던 거죠. 자, 이게 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뭐 이거는 경제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입니다. 대동법이 시행되고 공인이 성장한 후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례 중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도 상품 작물 재배 쪽으로 많이 발전하게 됐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15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네모의 주요 해전이 일어난 량, 견내량, 명량, 노량. 자, 이거 보면 사실 나와야 되는데, 이 량은 목이라고도 하는데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까지 나왔어요. 자, 이 전쟁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이죠. 사실 이제 그 명량해전이나 명량대첩, 노량해전 같은 이런 전쟁들은 정유재란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정유재란도 임진왜란으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권율이 행주산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 행주대첩입니다. 자,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먼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에서 있었던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그리고 이제 행주대첩이 그 뒤인데, 사실 이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한다라는 이 사건이 이제 중간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 기구가 운영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하께서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화정책을 총괄할 네모를 설치하고 아래에 12사를 두기로 결정하셨다. 이제 그 기구를 중심으로 조선의 개화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2사를 두었다라면은 이 개화기구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이제 1880년에 설치된 이 개화정책의 기구, 통리기무아문이죠. 이제 저 뒤로 뭐 군국기무처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열림내각에서 개화가 추진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통리기무아문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정답은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입니다. 자, 이 별기군은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배워온 신식 군대라고 보면 되겠죠.
현량과는 이제 그 조광조, 그 중종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신간제도는 고려시대에 태조 왕건 때 시행이 됐어요. 왕후를 마립간이라고 한 거는 신라시대, 그 다음에 망이 망소에 나는 고려시대 부신정변 초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조약은 이용장의 중재로 제물포에서 신원과 로버트 슈펠트 간에 체결되었다. 최혜국 대우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고 영사재판권, 관세 자주권,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 등을 보빙사로 파견하여 각종 근대시설과 분무를 시찰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꽤나 어렵네요. 자, 제물포라고 해가지고 제물포 조약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간 조약이 아니에요.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 들어간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이 사실로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중조정이에요. 조선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나서서 이제 뭘 좀 해준다. 이게 이제 거중조정인데 뭐 저게 이제 실행이 됐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빙사, 이제 미국으로 가는 외교 사절단이죠. 예,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이제 선지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는 배경이 된 거는 저기 그 광해군 시대에 이제 일본과 다시 이제 국교를 재개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청과의 군신관계 수립은 저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18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청해 내정간섭 배경에 급진 개업하의 정변. 자, 요거는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는 지배층 수탈 심화, 농촌경제 침투,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 우금치 전투. 자, 이거 보면 바로 그 동학 농민운동 나와야죠. 전봉준 장군의 이름이 있어도 역시 동학 농민운동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요거는 그 각각의 의의부터 좀 보시면 이게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고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엘리트층들, 그 상당한 벼슬을 갖고 있던 엘리트층들이 일으킨 정변이고, 이 동학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다 개혁을 추구했던 운동들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들이 전부 나중에 갑오개혁 시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가나에서 제기된 주장은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되었다. 이를테면 이제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재정의 일원화 같은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 폐지,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동학농민운동 때도 그 신분제 폐지 내지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갑오개혁 시기에 반영이 돼서 신분제 폐지되고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되는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재물포조약 체결된 거는 이모군란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서인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폐위한 사건은 인조 반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명분으로 삼은 것은 2차 돈의 순교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2차 돈의 순교.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 일은 위화도 회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팔도에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둬들여가지고 파산자가 잇따랐다. 이때 거둬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자, 백성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원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바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자, 이 원납전만 보고도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실 수 있어야 되지만 모르겠다 싶으면 뒤에를 볼게요. 자, 나라한 서원을 모두 허물고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 하였다. 사족이 크게 놀라 물 끓는 듯 하였다. 이거는 서원 폐지를 말하는 건데, 자, 원납전을 징수하고 서원을 폐지한 인물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어, 자,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1번 호포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호포제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걷겠다라는 제도예요. 그 전에 균역법으로 뭐 이렇게 군포, 그러니까 군복무 대신에 옷감을 내는 거를 1년에 한 필로 줄였어요. 근데 그때도 대상은 다 상민이었습니다. 이 호포제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걷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당시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겠죠. 이 원납전도 그렇고 이 서원을 철폐한 것도 그렇고 호포제도 그렇고 보면 다 양반들한테는 좋을 리가 없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자,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것은 백제시대, 특히 무령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다음 관제를 제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거느린다. 자, 그리고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수부를 설치한 정부가 어디냐 하면 이거는 대한제국 정부예요.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면서 원수부를 설치하게 됐죠. 국내부 뭐 이런 것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 얘기는 없지만 이 원수부를 설치한 게 이제 황권 강화 요거의 한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뭐 이후에 이제 광무개혁이나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사비를 천도한 건 백제고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건 이제 조선시대 그 임술농민봉기 이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친명 배금 정책은 조선시대 인조 때 이제 이래가지고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향, 부곡, 소를 둔 나라는 고려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2023년 6월 그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설 강의로 뵙겠습니다.